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희곡입니다, 여러분. 희곡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의 대본인 거죠. 예, 유치진의 소.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이제 소라는 거는 핵심적인 제재가 이제 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또 사건의 그 전개를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치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소 말고도요, 또 토막이라는 작품이 있죠. 토막, 그렇죠? 예, 이러한 두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그래도 희곡에 있어서 가장 출제가 빈도가 높았던 작품들이 소하고 토막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어쨌든 중요한 작품이니까 잘 정리를 합시다. 줄거리를 이제 한번 볼까요? 줄거리 보면 이제 선량한 농사꾼입니다. 주인공 국소요. 좋은 품종의 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지금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소의 아들은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소를 팔궁리만 합니다. 이 두 아들들이요. 그래서 장남 말동이라는 아이는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고 하게 되는 이제 귀찬이라는 이웃집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얘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 소를 팔아서 그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남인 둘째 아들 개똥이는 또 만주로 떠날 노자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팔자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소가 중심으로 지금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형제가, 그렇죠? 형과 아우가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벌써 이 갈등이 벌써 가정 내부에서도 좀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요. 그래서 국선에는 결국 소를 팝니다. 그래서 귀찬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그렇지만 이제 소장수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그 소는 팔렸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동이는 개똥이가 소를 몰래 판 것으로 의심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정작 소는 마름이 빌린 빚 대신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마름이. 그래서 말동이는 지주, 즉 땅 주인 곳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재소, 지금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주재소에 붙잡혀가고 개똥이는 만주로 떠날 것을 결심하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예, 굉장히 그 비극적이고 한 농촌의 가정이 몰락하는 그러한 아주 애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싶다 오늘.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주제는 소를 빼앗겼죠. 이제 국소 일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몰락, 농민의 몰락,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슬픔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30년대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실 고발적이고 또 현실을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주의 계열의 그 첫 번째 장막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계열의 첫 장막극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갈래는 역시 연극의 대본인 뭐다? 희곡이다. 아셨죠? 그리고 장막극. 지난 시간에는 단막극을 배웠죠? 3막으로 이루어진 장막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주의 극입니다. 사실주의 극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나 그 당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고 꾸밈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것을 사실주의 극이라고 합니다. 자, 설상 특징을 가보실까요?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30년대 농촌의 궁핍, 가난이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실주의 극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량한 소작인인 국선에 소를 매개로 해서 가족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그려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족 간의 분열뿐만 아니라 보다 계층 간의 관계도 잘 드러내준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희망을 잃은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농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 소를 빼앗기는 그런 몰락해가는 이 농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소장농이거든요. 이 국소가 그 사음이라는 건 이제 마름입니다. 마름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도지라는 건데요. 이 도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땅을 빌린 임대료. 지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주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이 지주가 주인이고 이 사업은 중간 관리인이고 소장농은 거기에 딸려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한 계층 간의 그 관계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혹하죠. 가혹하게 지금 뺏깁니다. 소까지 뺏깁니다. 이 도지세를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도지가. 예. 그 다음 일상적인 구어체가 많이 나오고요. 구어체라는 것은 일상적인 말하기입니다. 이 일상 회화체고요. 방언, 사투리가 많이 나오면서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면서 또 어떤 거 드러내준다? 그게 사실성을 더 높인다는 거죠. 사실성을. 아셨죠? 예, 우리 사투리, 비서고 이런 거 나오면 어떻다? 사실성, 현장감, 생생함 막 이런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속어를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실감도 주고 현장감을 또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관용적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건 특히 여기서 속담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인물의 어떤 정서가 잘 드러난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갈등의 양상을 한번 가시면 각 인물들이 서로 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소가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래서 국선의 가족은 말똥이라는 이 큰아이, 장남은 어떻습니까? 소를 팔아서 장가 미천을 삼고 싶고 또 개똥이는 어때? 둘째 아들. 소를 팔아서 만주 가서 여비를 마련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벌러 가고 싶은 거죠. 결국 뭡니까? 이걸 뭘 보여주려는 거냐면 바로 이 궁핍한, 이 가난한 당시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인 거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예, 살아가기 힘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선회와 또 지주 입장, 또 마름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계층 간의 갈등인 거죠, 계층 간, 그렇죠? 일제 강점기 그 사회 부조리, 그렇죠? 부조리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갈등을 벌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양상 이렇게 국선의 가족 안에서도 갈등, 그다음에 국선회와 또 지주와 마름의 갈등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 소의 상징적 의미인데요. 우리 제목 소. 소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농촌 공동체입니다. 농촌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소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농업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 또 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뭐다? 우리 민족의 혼과 같은 겁니다. 아셨죠? 소를 빼앗긴다는 건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기는 거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그거 상징적 의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토를 달았는데요. 이제 유치진의 소는 일제 강점기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또 모순된 농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작품 중에 원앙술이라고 있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간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의 동반자이자 희생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이 소가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요즘은 영화나 다른 소설 또는 희곡 이런 작품들을 이제 공통점을 엮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메밀꽃 필 무렵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허세원과 나귀, 그렇죠? 동반자죠. 물론 소는 아닙니다만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주인공에게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시고요. 이 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주인공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가시면 이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 밀린 소장녀 때문에 소를 뺏기잖아요. 이건 당시 농촌 현실이 매우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걸 상징하는 거고요. 또 개똥이가 만주로 또 떠나거든요.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개똥이가 떠났잖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농촌에서 먹고 살 일이 만무하니까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만주 새로운 지역에 가서 돈을 벌고자. 아셨죠? 예. 그리고 귀찬이는 여기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귀찬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말똥이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빚 때문에. 그러니까 빚 때문에 외국에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주려고 이제 말똥이가 소를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뭡니까? 인신매매, 즉 빚을 갚고자 사람을 판다라는 그러한 시대 현실을
잘 묘사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인물을 한번 볼까요? 국서는 어떤 인물이냐면 성실한 소장농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지만 굉장히 고집도 셉니다. 아셨죠? 예. 말동이 어떠냐? 큰아들이죠. 큰아들인데 농사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농사일을 하지 않고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 어때요? 소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소극적으로. 아셨죠? 예.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다. 그리고 개똥이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인데 소를 팔아서 만주로 가서 일확천금, 큰 돈을 벌겠다고 지금 허영심, 그렇죠? 허영심에 차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름은 어떤 인물이죠? 비열한 방법으로 국선의 소를 결국은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실까요? 소장수 이제 비가 나타납니다. 이 비. 자, 소장수가 갑자기 비가 나타나는데 국선의 소가 팔렸다는 소문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소장수 비가요. 그 이름이 순돌입니다. 순돌. 이거 보실까요? 순돌이 자네 벌써 소를 샀나? 그랬죠. 국진이가. 예. 국진이는 국서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소장수 B는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있으면 또 한 마리 살 테요, 살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돌이는 이제 소장수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표시했죠. 색깔을. 국진이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이 소 사각에 형님이 팔라고 겨우 승낙을 했어. 형님이라고 한 걸로 봐서 국서와 국진이는 서로 형제 관계입니다. 아셨죠? 예, 소장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 소는 한 마리 아니냐. 그게 결국 뭐냐면 이 소장수 B는요 이미 소가 팔렸다는 소식을 이미 안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국진이가 뭐라면 그럼 요즘 자긴이라는 건 이제 소자긴이라는 말이고요. 소자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농지, 농사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빌린 대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 지료를 내는 것을 바로 뭐한다?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제 자긴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빌린 대가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씩이나 소를 키우는 집이 어디 있냐? 대관절 얼마에 살 텐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습니까? 두 마리 이상 소를 키우는 집이 드물다. 당시에 어떤 궁핍한 농촌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소장수가 뭐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소는 지금 팔렸다 이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팔린 거를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팔겠다고 하니까 소장수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국서가 뭐라고 합니까? 문을 박차고 나오죠. 아니 원 정신없는 소리 작작하게. 작작이라는 건요 적당히 하게 이 말입니다. 적당히 하게.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무슨 소 도적놈인 줄 아냐? 응? 협작꾼이냐? 협작꾼이라는 거는 남을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소는 이래봬도 도장관 나으리께서 1등상 받은 김참뽕네 집 소의 조카뻘 되는 소야 그러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 소의 족보를 막 들먹이지 않습니까? 들먹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어요. 소에 대해서 누가요? 국서가. 그리고 애지중지합니다. 애지중지. 그래서 굉장히 그 소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 또 긍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서는 곧 이 소가 평생의 동반자요 자기의 전 재산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나타났죠. 그러게 당최 왜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냐? 이 세상에 누가 한 번 판 물건을 또 파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소장수가 뭐랄까? 그렇게 노할 일이 아니다. 분노할 일이 아니다. 나도 들은 데가 있어서 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장면으로 가시면은 소를 판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개똥이라고 하죠. 개똥이. 그렇죠? 예, 개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 누가 그러는데 대개 소는 벌써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순돌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수 B. 그래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에게, 국선의 가족에게. 그래서 그 잠재된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장수 B 때문에, 순돌이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자, 일동의아한 듯 서러본다. 굉장히 이제 놀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누가 남의 소를 팔아먹냐 하면서 큰 벼락이 날 일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요. 처가 이제 아닙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혹시 노님자. 자, 노님자는 누굽니까? 노님자라는 거는
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몰래 팔아버렸는지 모르지 않았겠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국손해가 이 묵은 도지를 갖다가 여러 번 누적돼가지고 못 냈어요. 그래서 노님자가 아마 그래서 가져간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마름이라는 거는 지주를 대리해서 뭐예요? 소작권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인입니다. 그렇게 호령을 하고 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인 그 추측이죠. 근데 국서가 뭐랍니까? 참 그 도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도 했지만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요. 매년 일정한 돈을 정해진 소장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도 내야 되고 풍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흉년이 되면은 더 큰일 나겠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밀렸다는 겁니다. 이 국선회가요. 소장수 B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돌이라는 이름을 부르고요. 그래서 소장수 B는 뭐라 합니까?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 소를 샀다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죠. 샀다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소장수 B가 뭐라 합니까? 우리 소전이라는 것은 소시장이죠. 소시장. 거기서 쇠뭉치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쇠뭉치. 자, 새로운 인물. 이 쇠뭉치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샀다던가 그래요. 그러는 거죠. 좌우간 내게 말해준 사람도 어찌 되는지 자세히 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 사람만 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다? 쇠뭉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그 사간 사람의 정보를 좀 알려주는 인물은 소장수 B네요. 그쵸? 국서가 뭐라 합니까? 이거 눈이 있어도 코 떼먹힐 놈의 세상. 자, 이건 이제 관용적 표현이죠. 그래서 세상 인심이 정말 고약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고칼로리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기하고 기묘해서 그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용적 표현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라는 거, 정서를 드러낸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진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국서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적실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 말이에요. 확실히 노님자의 소위라는 거는 소행이라는 거죠. 노님자의 소행, 즉 이미 일을 벌려놓은 짓이라는 거죠. 이 소위라는 것은 아셨죠? 노님자가 소행이다. 그 밖에 남의 손에 손댈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국진이는 지주, 즉 노님자, 이 지주를 강하게 의심하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국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똥이 녀석, 말똥이는 이제 장남입니다. 국서에. 그래서 노하여, 이제 분노하여란 말이 나오죠. 이놈아 나가거라. 응? 소는 그게 기어이 말이야. 기어이 너 때문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 빌어먹을 놈아 하면서 이 비속어를 쓰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건의 사실성을 극대화하죠. 현장감도 보여주고. 자, 이러한 특징 알아두시고요. 이 말똥이가 사실 마름이에게 덤벼서 노님자가 소를 팔았다고 생각하면서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마름한테 덤볐냐? 요 문제를 보시면은 이 도지 임대료 문제로 결국 이전에 과거에 마름과 이 말똥이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계층. 그러니까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니까 이런 특징 숨어 있는 특징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놈아, 엄마죠 이제. 너는 하는 짓이 미련하다. 혼내는 겁니다. 말똥이가 뭐랍니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 소 팔아먹은 놈은 알아요, 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쇠뭉치란 놈,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장수 B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젊고 머리가 깎은 녀석이야. 좀 뚱뚱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뭉치의 그 외양 묘사를 갖다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장수 B가요. 순돌입니다. 이 순돌이가 쇠뭉치의 외양 묘사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말똥이가 뭐랍니까? 뚱뚱하고 머리를 깎았다고 하면서 이제 뭔가 아는 듯한 그 말을 하깁니다. 그래서 개똥이와 함께 있던 사람의 인상 차이가 같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놈을 내가 죽여버릴 테야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이게 개똥이가 소를 팔았다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그 하나의 그 근거만으로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났죠? 한자성어는 이제 분기탱천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분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라는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라는 녀석이 웬 뚱뚱하고 젊은 사람, 이 쇠뭉치죠, 쇠뭉치. 그래서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감나무 밑에다가 소를 몰아내놓고 한참 동안이나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수군거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장수와 이 흥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형이, 동생이. 이 소장수와 흥정하는 거죠. 흥정하는 걸로 지금 인식한 겁니다. 아셨죠? 예, 말똥이가 개똥이와 쇠뭉치가 서로 만나서 흥정하는 걸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똥이의 이 의심스러운 행동이 왜 나오냐면 이제 계속 이 개똥이는 만주갈 여비 마련 때문에 소를 팔아달라고 아빠에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심이 이러한 행동을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일단 개똥이의 의심스러운 행동, 도망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어떻습니까? 의심을 살 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근거는 바로 도망이라는 거. 수군거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형으로서 이걸 봐가지고 확신에 찬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소장수 B는 뭐랍니까? 그런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러면 불안땡 굴뚝에서 연기 날려고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도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관용적 표현 등이 나오면서 인물의 어떤 정서와 심리 상태를 드러내 주는 거. 자, 이런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런 비속어. 자, 이런 부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감과 현장감을 준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놈아, 이제 엄마죠. 예, 말똥이 엄마. 똑똑이 못 본 일이 있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아라. 왜 그놈? 그놈은 이제 개똥이죠. 이제 막내. 소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냐? 응? 그랬더니 국서가 뭐랍니까? 아니야, 그놈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야. 왜? 개똥이가 소를 팔았다고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아빠도.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달라고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자, 그러니까 이 개똥이가 예전부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소를 팔아서 자기 만주갈 여비를 마련해달라고. 근데 그걸 근거로 이제 의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인은 누굽니까? 이제 소판 범인은 개똥이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네요. 그렇죠? 엄마만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개똥이가 의심이 간다. 확신에 찬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똥이를 몰고 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국진이가 뭐라고 합니까? 참 그래요. 그놈은 여간 약지라는 건요. 약삭 빠르고 영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굉장히 약삭 빠르고 영리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국진이도 한술 더 떠네요. 그렇죠? 예. 국서가 뭐랍니까? 원 이놈을 어떻게 처참한다. 처참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 목을 베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우리 능지처참 우리 아시죠? 역사 시간이나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처참은 바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예, 능지처참에서 이 처참이란 말은 바로 목을 베어 죽인다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의 그놈이 이 애비를 속이고 하면서 굉장히 그 국서가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소를 팔았다고 이제는 완전히 확신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험한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아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네요. 그렇죠? 근데 말똥이가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놈을 내가 제깍이라는 건 즉시 빨리 이런 뜻이에요. 제까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서 그만 죽여버릴 테는. 자, 처참한다, 죽여버린다.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말하기, 그렇죠? 예, 이러한 비속어, 이런 극단적인 말하기가 있었나 보네요,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만 이렇게 거칠 뿐이지 상당히 순박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장가 가려는 소를 장가 미천을 갖다가 팔았냐 하면서 형이 열받은 겁니다. 말똥이가 이웃집 그 귀찬이와 결혼할 미천을 갖다가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망할 자식 하면서 벽틈에 꽂힌 낫을 흉기를 든 거네요. 흉기. 그렇죠? 낫을 빼어들고 서슬이 시퍼렇게 말똥이한테 뛰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싸움이 발생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큰일 났죠. 예, 여기서부터. 야, 형제 간에 이제 싸움이 될 것 같네요. 3번 장면에 가보실까요? 중략인데 이후에 사음이 도지 대신 이제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개똥이가 아니었네요. 이 사음이었네요. 사음. 그렇죠? 예. 볼까요? 사음, 즉 마름입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개똥이가 만주간다더니 왜 이 지경인가? 라고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이 사음이. 말똥이와 싸워서 다친 거죠. 이제 요 근거로 볼 때. 예. 그런데 국서 아까 말해두고 간 그 도지 때문에 왔는데 다시 왔다는 얘기죠. 이런 판에 말하기는 안 됐소만 이런 말이에요. 자네가 묵은 도지를 자 묵었다는 얘기는 도지가 많이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올해 그 임대료가 많이 밀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직 갚는 갚는 못 갚는 바에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식민지 소지약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한 생활상을 그대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떠한 그 사회상을 여기 그 국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선회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 그 많은 농촌의 농민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내가 저 소를 몰고 가도 무방하다. 무방하다는 얘기는 무관하다, 상관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소를 어떻습니까? 이 빼앗으려는 자신의 행동을 지금 합리화시키는 말하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자 견강부회, 뭐 아전인수, 뭐 이러한 한자 성어도 좀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견강부회, 예, 잘 나옵니다. 이 견강부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 뭐 피차 좋은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자기 위주의 말하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국진이가 뭐라 합니까? 자, 세뭉치야 그러잖아요. 자, 세뭉치야. 사음이 이야기하네요. 예, 국진이가 아니라 그러고 사음이 세뭉치야라고 불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세뭉치에게 이제 소를 팔아먹은 사람이 사음임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세뭉치라고 부른 소리에 모든 사람이 어때요? 의아하죠. 의심에 찬 눈빛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소를 산 사람이 결국 세뭉치인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음한테 산 사람이 세뭉치가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사음이 소를 빼앗아서 판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붙였는데요. 보실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름이고 여기는 귀찬인의 가족이고 여기는 국선의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름이 소를 끌고 가면서 여기서 절망적이고 그렇죠? 귀찬인에는 또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 하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몰수당한 거고 또 결혼 자금도 바닥이 나서 결국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또 개똥이는 사업 자금이 이제 날린 거고 그렇죠? 결국 이 소는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의 의미,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소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국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사음이 이제 소장소 씨가 나왔는데요. 이 소장소 씨는 바로 세뭉치입니다. 우리 세뭉치 아셨죠? 예. B는 순돌이고요. 알았죠? 예. 저소를 몰고 나가라. 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횡포가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국서, 네가 세뭉치로구나. 응? 뚱뚱하고 머리 깎은. 자, 뚱뚱하고 머리 깎은. 바로 세뭉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소를 두고 미리 소장서 흥정까지 하고 와서 이렇게 웬 횡포냐라고 하면서 다름 아닌 국진이가 지금 항의를 거세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국서가 아닙니다. 예, 국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음이 뭐라 합니까? 자네 작은 아들이 즉 개똥이가 이 소흥정을 하려고 못했단 말. 그러니까 이제 개똥이가 세뭉치에게 소를 팔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걸 내가 듣고 얼씨구나하고 뛰어왔다는 겁니다. 뛰어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자기가 소장수와 흥정해서 소를 뺏으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도지값으로 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국서가 뭐라 합니까? 남의 소를 임자 몰래 팔아먹는 법이 어디 있다 모르죠. 국서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주들의 그 탈법적인 불법적인 이런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 만연했다 이러한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0년대 우리 민족의 농촌의 그 삶이 얼마나 핍박받고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구경하는 사람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런 법은 없지 하면서 민중들이 어떻습니까? 국서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사음이 뭐라 합니까? 돈을 내놓고 법을 찾게.
그것이 정당한 일일세. 그러면서 이제 사음이 요 대사에서는 뭐가 나옵니다. 법을 지금 핑계 삼아서 소작인에게 이제 탈법적인 횡포를 지금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작가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이. 자, 국진이 뭐라 합니까? 수장수 씨가 소를 몰아내는 것을 떠밀어 버리고, 예, 비켜, 이런 악착스러운 노릇이 어딨어 하면서 솔랑은 마곡간에 넣어놓고 따져보자 하면서 소를 몰고 집들어 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요. 나중에는 결국 그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뺏기고요. 불까지 질러가지고 이 국선회가 결국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빠집니다. 말동이가 또 주재소에서 잡혀갑니다. 방화죄로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그 결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당시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